머니 프리웨이의 모웨이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오늘 리뷰 앤 내일 프리뷰 이런 타이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 선정 방법은 이 세 가지죠. 주봉상 주가가 바닥이어야 되고 실적 대비 저평가여야 되고 실적이 없다라고 할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어, 두 가지의 매매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돌파시 매수 해갖고 돌파할 때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안착시 매수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1차 매수 후 재돌파할 때 2차 매수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저항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도 역시 거래량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조정받을 때는 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없으면 1차 매수,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 요거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인 거고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할 때 2차 매수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면 아마 매매하는 방법이 하나의 룰로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간혹 가다가 돌파시 매수해야 돼요. 이거는 눌림목 매수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돌파시 매수 하는 방법과 눌림목 매수하는 방법, 뭐 저는 안착시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리뷰할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벽에 금리에 대한 FOMC 회의죠. FOMC 회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 주가 뭐 덜 밀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5% 이상 올라갔던 종목 위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일단은 5%가 안 된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종목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다이아 먼저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제가 그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주가는 바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근이 매수였어요. 이 부근이 매수였고 눌리면 매수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1차 매수가 여기였고 2차 매수가 목표가가 이렇게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 보시고 19,500원 부근에서 물량 축소하자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대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전히 바닥이긴 합니다. 바닥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500원의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22,000원 위주로 끌고 올라가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엑스페릭스. 이것도 역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고요.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매수 얘기를 해드렸던 때가 이때였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1차 한 6,000원 부근까지 정확하게는 뭐 한 5,900원 수준까지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2차로는 이전에 저점이었던 7,000원 부근까지 끌고 올라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림텍 드림텍의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14,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세부적으로도 계속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뭐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1,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어 소프트테크,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저항.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죠. 4월 30일이면 화요일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했고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전에 저항이 계속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6,500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타이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타나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제가 아마 11,000원대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단기로 매매를 할지 중장기로 매매를 할지 선택을 하시고 그에 대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투 세븐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역시 아이들 화장품 얘기를 해드렸죠. 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아마 저항은 돌파를 했고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예상했던 가격은 한 7,0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게 조금 부족한데, 이거를 확인하실 때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매매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래량 이때까지는 양봉이었죠.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5,930원, 5,930원 이탈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끌고 가시면서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7,000원 부근까지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기한 게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제가 그냥 다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한 15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좀 추려봤습니다. 실적 있는 종목 한 3, 4종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실적 없는 종목 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 있는 종목입니다. 한온 시스템.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 대비 자동차 부품주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3배 정도 늘어나죠. 당기순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3배 정도. 당연히 당기순이익 3배 늘어나게 되면 EPS도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부채 비율이 거의 260% 가까이, 200 거의 300% 가까이 되는데, 뭐 유보율이 워낙 많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다 커버칠 거라고 보고 있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전환사채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의 경우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가 역시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는 충분히 저평가인 거는 확인되죠.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5,800원대까지 뭐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이제 좀 잘 잡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어요. 6,000원. 이 6,000원을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6,0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6,000원 돌파 시 매수. 적어 드릴게요. 6,000원 돌파 시 매수. 그리고 손절가. 이게 내일 정도에 돌파를 할 거잖아요. 돌파를 할 텐데, 돌파하는
하는 60분봉이 나올 겁니다. 60분봉. 저가가 손절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 올라오겠죠. 뭐 돌파죠. 60분봉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를 저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저점. 아마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때 까먹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손절가를 잡으면 보통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지금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00원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는 봉, 그러니까 뭐 9시부터 10시까지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1시부터 뭐 12시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 봉의 저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 치는 겁니다. 손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 있네요. 여기 7,400원. 7,4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6,000원 돌파 시 매수. 6,0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 돌파봉에 돌파 60분봉에 분봉에 저가 목표가 단기 7,400원. 그러면 중장기로 보고 싶은데요. 만원 보세요. 중장기 만원입니다. 중장기 목표가 만원. 자, 이렇게 해서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실적 나오는 종목 파트론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2022년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EPS는 살짝 적네요. 그러면 요것도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2021년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럼 2022년의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 그 연말에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는 어디에서 이런 거 다 떼고 어디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요 박스권 매매 하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어디 확인이 되느냐, 그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7,700원 있죠? 7,700원에서 9,400원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1차 매수 이거는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냐?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면 8,150원. 매수 조정을 좀 받으면 사야 됩니다. 8,150원이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8,800원 위에서는 슬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 여기인데, 여기 손절가 여기 8,000원. 손절 8,000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건 잡고 가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아니면 눌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론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윈하이텍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슬래브,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데크 플레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 쪽의 회사예요. 건설 쪽의 회사.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박스권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박스권 매매한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냥 이렇게네요. 정리할게요. 정리. 주가는 3,000원에서 4,400원 사이 박스권 매매. 자, 그리고 매수는요. 매수는 3,350원 돌파시 매수예요. 돌파시 매수. 손절가 3,200원. 손절. 목표 1차 3,900원, 2차 4,4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NK 바이오. LNK 바이오입니다. 실적은 없어요. 오늘 바이오주가 눈에 많이 띄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뭐 주가는 여전히 뭐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단기 매매로 가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자, 매수 9,100원입니다. 9,100원에 매수해서요. 1,500원 매도예요. 자, 손절가 3% 잡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LNC 바이오. 이것도 뭐 연골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네요. 이전에 저항이었던 데가 지지가 됐고, 이번에도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4만 원대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박스권이에요. 박스. 지금 저는 이 박스를 보는 겁니다. 이 박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매수가는 21,500원 돌파 시 매수. 돌파하면 매수고요. 손절가는 4% 잡아야 됩니다. 손절가 4%. 이건 왜 4% 잡냐면 여기가 변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한 1, 2% 올라오고 이게 이탈하게 되면 다시 16,000원, 2만 원 깨지는 거기 때문에 4%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24,500원 1차, 2차 26,500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 젠백스는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그냥 정말 보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볼게요. 이거는.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11,000 한 2, 3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500원까지 그냥 박스권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 매매는 제일 쉽죠. 매수는 12,200원 돌파 시 매수. 돌파 시 매수.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냐면 11,800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1,800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주변 해갖고 위아래로 그냥 걸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목표가 14,500원이 되겠죠. 14,500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0원 단위까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부근에서 그때는 이제 또 현재가 창을 보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냐 마느냐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조금 현재가 창 보고 지지선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11,800원 이탈인데 11,750원에 뭐 현재가 창에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탈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몇십 원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직접 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드, 크라우드웍스. 요거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적자였습니다만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10만, 100만이에요. 400만 주. 400만 주입니다. 근데 이제 유보율이 있어서 이런 종목은 이제 그 액면병합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주봉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봉만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매수가 여기입니다. 여기 31,000원? 31,000원 매수. 최종 목표가 46,000원이고요. 최종 공 하나가 더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34,000원이 단기 저항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 손절가는 3%.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착시 매수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착시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어떤 식인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잖아요. 그럼 이때가 1차 매수예요. 그리고 돌파를 할 때 여기가 2차 매수입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안착시 매수를 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거래량 없이 조정받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착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파시 매수하는 전략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2일 리뷰 앤 프리뷰 종목 선정 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